이 부분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국민주택은 당첨 방식이 민영주택과 전혀 다릅니다. 이 두 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어서 다 틀이 있고 정형화되어 있는 청약과 청약 통장입니다. 청약이 무엇일까요? 청약 자체, 단어 자체도 어렵잖아요. 이게 한자어기 때문인데요. 청약 저축으로 민영주택 할 수 없는 거예요. 예금과 부금으로 공공분양에 지원할 수 없다는 사실. 왜 그러면은 거주자를 우선으로 할까요? 청약은 어디서 할까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또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내가 특별공급 대상자인데 저 일반공급도 지원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노릴 것인가? 내가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추첨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추첨. 이 예치금은 거주지 기준이라는 거를 꼭 잊지 마세요. 민영주택의 어떤 부분을 청약 가점제로 한다 그랬죠? 일반 공급입니다. 만약 청약통장 만점자가 나왔다 언론 보도가 나온다면 안녕하세요. 이보다 더 쉬울 수는 없다. 불인이들을 위한 청약 이야기고요.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 어려운 청약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준비하기라고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청약제도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렵죠. 자주 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이 무엇이고 일반 공급이 무엇이고 오늘은 청약제도를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아주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해요. 제 영상이 말의 속도가 좀 너무 빠르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천천히, 그러면 영상 길이가 길어질 텐데요. 아주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제도에 대한 개념을 한번 이해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내 집 마련이나 주택 청약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개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사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제도가 개편이 됐습니다.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이 비율이 바뀌고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이제 도입이 됐거든요. 이 부분을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약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얘기해보는 영상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요. 지금은 이런 차기 영상에 대한 이전 버전, 그러니까 그 배경이 되는 영상을 한번 업로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순서는 이렇습니다. 좀 천천히 얘기할게요.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청약과 청약통장의 종류 이해하기, 청약 1순위 요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 이해하기, 왜 해당 지역 거주자를 1순위로 당첨하게 하는 것인지, 다른 지역도 좀 1순위로 해주면 안 되나, 이런 이유,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비교해드리고요. 국민주택 당첨 방식과 청약 납입액과 민영주택 예치금과 가점제도, 이 부분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국민주택은 당첨 방식이 민영주택과 전혀 다릅니다. 이 두 개는 청약의 당첨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하거든요. 그리고 소견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평촌 레미안 푸르지오 입주자 모집 공고를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딱 이 불인이 입장에서 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우와 이게 다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델하우스를 가면 모델하우스 오픈과 동시에 이렇게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고 주택의 가격표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 딱 입주자 모집 공고를 PDF 파일로 봤을 때는 정말 의아하게 됩니다. 정말 촘촘히 지금 보이시지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내용들이 빽빽히 들어가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어서 다 틀이 있고 정형화되어 있는 그 틀 속에서 내용만 자신들의 주택건설사업 지역에 따라서 내용들이 바뀌어요. 간략하게만 제가 그냥 이 영상을 찍을 때 그냥 라이브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쪽은 아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당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몇 조에 의해서 어떻게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제 청약의 날짜겠죠. 청약은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으로 나뉘고 기간 추천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특별 공급을 먼저 청약을 받고 일반 공급 순으로 이렇게 날짜별로 하루 정도 텀을 두고 청약을 받게 돼요. 요렇게 보이는 게 지금 보이지 않지만 아마 특별 공급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이 입주자 모집에 관한 개요가 이쪽 왼쪽 난에 나오는 거고 두 번째로는 특별 공급이 우선해서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일반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네 번째는 이제 서류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옵션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고 다섯 번째는 뭐 부적격이라든지 기타 유의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요 사이사이에 요 정도의
주택 가격이나 평수 이런 것들이 오픈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틀을 가지고 이 입주자 모집 공고는 모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기 때문에 불인이 입장에선 처음 봤을 때는 아 이게 다 뭐야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두세 군데 정도 더 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유심히 보다 보면 일정한 틀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꼬집어서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겁을 먹지 마셔라 이런 의미에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주택 청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률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에요. 물론 규칙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존재합니다. 상위법이 주택법이에요. 주택법이 있는데 이 주택법 상위법 자체도 법률 조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모든 법률은 법률이 있고 하위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있는데 이렇게 입주자 모집을 해라 이런 조건으로 해라 라는 건 보통 다 규칙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한번 꼭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입주자 모집 공고 모두가 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자신의 해당 지역에 맞춰서 조금씩 변형을 한 거죠. 검색어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끊임없이 개정이 되고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서 또 개정을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공포일과 시행일을 보시고 계속 개정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이걸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법률 조항이다 보니까 민법이라든지 법률을 공부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죠. 법률 조문들은 일반인들에게는 잘 읽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청약을 준비하시는 불인이라면은 한번 훑어서 읽어보시는 거 두세 번 정도 이걸 꼭 추천드려요. 자, 청약과 청약 통장입니다. 청약이 무엇일까요? 청약 단어 자체도 어렵잖아요. 이게 한자어이기 때문인데요. 그냥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 이것도 표현이 어렵네요. 법률 표현에서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약속을 청하다는 거예요. 약속을 청한다는 의미는 내가 무엇을 살게라고 청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주택공급제도는 청약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기반으로 청약통장을 보유한 사람들만이 새로운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불인이 분들은 항상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이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청약통장은 어떻게 만드느냐? 2015년부터 청약통장이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에 가시면 됩니다. 제1금융권 웬만한 금융권들은 다 청약통장을 취급하고 있어요. 금리 우대도 있고 청년 우대형 통장도 있으니까 청년분들은 청년 우대형 주택종합저축통장을 만들러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알아서 번호표까지 주고 상담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저축통장 개설하는 거는 은행 직원들 입장에서도 자기의 성과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코 비선호받지 않습니다. 선호받아요. 그래서 통장을 하나 개설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 당장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은 청약통장을 만드셔라. 그리고 이 청약통장은 이런 기본적으로 4개의 청약통장이 있었다. 이 과거형입니다. 있었다라는 표현을 기억해 주세요. 과거에는 우리 어른들은 청약저축통장, 청약부금, 청약예금 이런 식으로 3가지의 통장을 가입을 했었어요. 내가 국민주택을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을 청약을 받겠다 하면 이 청약저축통장을 가입들을 많이 하셨고 내가 민영주택 대형 평수로 가겠다 라고 한다면 청약예금을 이렇게 준비하셨었고 85 이하 민영주택을 내가 지원을 하겠다 라고 얘기한다면 청약부금을 이렇게 가입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호환이 되는 게 있고 호환이 안 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2015년 이후로는 청약통장을 다 일원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에 가시면 요것만 가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걸로 모든 민영주택이든 국민주택이든 평수에 상관없이 다 지원이 가능하시니까 지금은 걱정 없이 이곳에 이걸로 가입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 4개의 통장이 2015년에 이 3개의 통장은 폐지가 됐지만 2015년 이전에 개설하신 분들에게는 유효한 거예요. 지금도 입주자 모집 공고나 청약제도를 보면 국민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청약통장은 이 2개, 그리고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은 이 3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입주자 모집 공고에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청약통장이 4개가 있었구나. 지금은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주택종합저축을 내가 가입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청약 1순위 요건인데요. 이 부분은 한번 멈춤을 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복잡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주택,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통장으로만 청약이 가능하고요. 민영주택은 주택종합저축, 예금, 부금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으로 민영주택 할 수 없는 거예요. 예금과 부금으로 공공분양에 지원할 수 없다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어떤 것인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여기 보시면 이런 걸 한번 싹 읽어보세요. 자신이 투기 과열 지구인지, 비규제 지역인지, 조정 대상 지역인지, 청약 과열 지역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다 내용이 다른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두 개 다 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이 넘어가야 되고요. 12개월 이상 납입을 했으면 1순위 요건은 채워지게 됩니다. 물론 공공분양이 더 까다로워요.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 공급에는 무주택 플러스 3년 된 사람들을 우선해서 공급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민영주택이 청약 1순위 요건은 난이도가 국민주택에 비해서는 낮다. 그리고 민영주택은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어도 민영주택 추첨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만 이해하세요. 청약 1순위 요건은 국민주택에 비해서는 민영주택이 훨씬 더 1순위를 맞추기가 쉽다. 그래서 제가 운정신도시라든지 유주택자들은 민영주택을 노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서약을 하게 되면 1순위에도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청약이 굉장히 과열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이런 부동산 혼동기에 청약이 기본 100대일 수도권이 넘어가는, 특히 서울은 100대일이 넘어가죠. 이 청약을 1순위에 들어가지 않고 2순위는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조건 1순위를 노리셔라. 그러면 이렇게 청약 1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청약 1순위는 대부분 다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1년 이상, 지금 뭐 2년 이상으로 넓힌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요. 이 표를 하나 샘플로 보여드렸는데, 안양, 이 입주자 모집 공고는 안양시에 새롭게 분양하는 청약을 받는 아파트겠죠. 1순위 당해라고 표현합니다. 안양시 1년 이상 거주자잖아요. 왜 그러면은 거주자를 우선으로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투기 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 이런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없다면은 부산의 뭐 해운대구에 아주 좋은 아파트에 청약을 하는데, 서울에 돈이 많은 강남권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여기다가 1순위로 청약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실제 거주한다는 의미는 거기에 주거지나 직장이 근처에 있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뒤로 밀리게 돼요. 이렇게 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다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불공평하다. 형평성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전국이 투기판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정부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1년에서 지금 2년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는 지금 2년 거주는 최소 해야지 청약을 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을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은 어디서 할까요? 과거에는 청약을 할 때 다 서류를 손으로 기재해가지고 해당 모델하우스나 견본주택에 제출을 하거나 LH에 제출을 했단 말이죠.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IT 시대이기 때문에 청약홈이라는 곳이 있어요. 청약홈에 가시면 여기 주소가 있죠. 이곳에 가시면은 청약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파트 투유라든지 국민은행은 국민은행 청약 사이트에서 진행을 했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하나로 통합을 했어요. 이제는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모두 청약홈에 인터넷에 가입을 하시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가입을 하시고 여기서 청약을 신청하시면 되고, 이 청약홈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불인이 분들 한번 다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미리 회원 가입을 해 놓으세요. 보시면은 청약 연습도 할 수 있고 일정 통계, 제도 안내 여러 가지를 부동산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수시로 한번 접속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청약은 이곳에서 한다. 어디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든 다 인터넷 청약홈에서 하고, 노약자나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어려우신 고령자나 취약자들 분들만 한해서 서류 접수를 받는 것이 최근 대세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도대체 국민주택은 무엇이고 민영주택은 무엇인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가 분양을 하면 국민주택이고요. 민간 건설 사업자가 민간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면 민영주택이에요.
그래서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등이고 면적이 제한이 있습니다. 전용 85, 34평이라고 하죠. 전용 84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하인데 84라고 보통 84 타입이라고 하잖아요. 84 타입 이하로 59 타입이라든지 79 타입, 74 타입 이 정도 타입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죠. 입주 대상은 국민주택은 국가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 당첨 방법은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이 80대 20의 비율로 저축총액 승부를 하는데 이 비율이 조금 바뀌었는데 이건 다음 영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 사업자가 시행사라고 표현합니다. 건설사 등과 협약을 맺고 일정 토지에 아파트를 짓는 건데 면적은 예치금에 따라서 평수가 결정이 돼요. 아까 보여드렸죠. 청약 예금과 청약 부금이 있었어요. 청약 예금으로는 모든 주택, 민영주택이 가능하고 청약 부금으로는 85 이하 민영주택으로만 청약이 가능했죠.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점제와 추첨제 섞여 있고 이 비율도 청약과열, 투기과열 다 다릅니다. 85 초과 대형 평수는 추첨제 100%가 요게 기본이에요. 이걸 기본으로 하고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 입주 대상도 만 19세 이상이면 되죠. 하지만 최근 정부는 무주택자들을 굉장히 우선시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도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민영주택도 무주택자가 당첨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유주택자들은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들어가고 당첨 확률도 굉장히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주택, 공공분양이든 민영주택이든 모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시, 군에 거주하는 사람은 우선으로 당해 1순위로 청약을 진행하게 되고 국민주택, 민영주택은 청약 당첨 방식 자체가 다르니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건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또 헷갈리잖아요. 국민주택, 민영주택도 어려운데 공공주택까지 얘기하시네 라고 할 수 있는데 66만 제곱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그런 대규모 택지 개발해주고 국가가 공공으로 국민들에게 택지를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토지는 일정한 방식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당해 지역 30%, 수도권 20%, 서울 몇십 프로 이런 식으로 비율이 나누게 되는데 이거는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만 일단 이해하세요. 국민주택은 왜 대형평수가 없을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국민주택으로 무주택자로 대형평수가 필요한데 대가족이어서 왜 대형평수가 없을까? 이유는 국민주택의 개념 자체에서 답이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주택은 저렴해야 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형평수를 국민주택으로 공급하면 그 취지와도 맞지 않게 되고 같은 토지 면적에서도 공급해 줄 수 있는 세대수가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정도 10,000평 정도의 아파트를 이렇게 짓는데 대형 평수를 짓게 되면 이렇게 한 1000세대를 짓게 되는데 소형 평수를 섞게 되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나누게 되면 소형 평수로는 1500세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더 많은 세대수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 물량은 항상 부족해요. 지금도 공급이 부족해서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있잖아요. 한정된 토지는 무한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유한한 토지의 면적 아래서 공급이 부족하고 수도권이 과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국민주택들은 다 중소형 평형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일반공급의 차이점이 있는데 우선 공급은 일단 아까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도 내용이 적용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끼세요. 읽어보시기만 하시고 불인이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특별 공급을 우선하고 특별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일반 공급으로 이렇게 분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청약을 하게 되는 거고요. 특별 공급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해제된 개발지역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외국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기관 추천자,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합니다. 장애인도 있고요. 일반 공급은 여기에 해당되시지 않는 분들은 일반 공급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어떤 게 당첨 확률이 높을까요? 물론 지금 2020년에는 특공, 일반 모두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특별 공급이 이런 일정한 자격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공급에 비해서는 당첨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때 어떤 것부터 봐야 될까요? 특별 공급부터 봐야 돼요. 내가 다자녀다, 아이가 3명 이상이다.
다자녀를 한번 보시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 신혼부부, 결혼 예정이다. 신혼부부 보시고, 내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을 한다. 생애 최초 주택으로 한번 보셔야 되고, 내가 뭐 철거민이다, 장애인이다 이러면 기관 추천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일반 공급만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특별 공급의 대상 조건이 되느냐를 한번 공부를 하시고, 안 된다면 일반 공급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 내가 특별 공급 대상자인데 저 일반 공급도 지원이 될까요? 가능합니다. 특별 공급을 중복해서 신청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내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지원하는데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중복해서 지원하고 싶다. 이러면 부적격으로 탈락됩니다. 중복 신청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지만 특별 공급 하나와 일반 공급 하나를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이 샘플을 보여드렸는데 날짜가 다르거든요. 청약하는 날짜가 달라요. 청약은 어디서 한다 그랬죠? 아까 청약홈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인터넷 청약이 청약홈 사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아파트 투유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옛날 자료여서 그래요. 지금 청약홈으로 다 일원화됐습니다. 국민은행 아파트 투유 아니고 청약홈이고, 이렇게 인터넷 청약을 하는데 특별 공급을 먼저 하기 때문에 일반 공급도 1순위 조건이 된다면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거는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을 중복 지원하실 때는 특별 공급 자격은 특별 공급 자격대로 자격이 맞으셔야 되는 거고, 일반 1순위 자격 요건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장애인 특별 공급도 장애인 특별 공급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특별 공급을 신청하시고 내가 일반 공급도 신청을 하겠다 중복해서 이랬을 때는 일반 1순위 자격 요건 청약통장도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별도로 보고 중복이 가능한 거지, 내가 특별 공급의 조건을 가지고 일반 공급의 조건을 다 무시하고 특별 공급의 조건으로 일반 공급까지 보너스로 이렇게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돼서 다 두 개를 중복해서 신청을 하려면 두 개의 요건 모두를 다 개별적으로 충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 안 되는 케이스를 보셔야 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 부부예요. 남편인 내가 특별 공급에 신청을 합니다. 특별 공급에 신청하고 일반 공급에 신청을 해요. 이건 가능합니다. 이렇게 중복은 가능한데, 여기에 아내가 또 일반 1순위 공급 신청까지 하는 거예요. 아내뿐만 아니라 세대원 다른 사람까지 중복해서 일반 공급에 마구 집어 넣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이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는데 지금 정부는 모든 수도권을 대부분 규제 지역으로 묶어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수도권일 테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실 때 비규제 지역은 또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요거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본인이 남편이어서 특공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 하나 또 신청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비규제 지역이다. 비규제 지역이다. 그러면은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세대원들도 다 세대주 규정이 없거든요. 세대원들도 중복해서 이렇게 막 청약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일반 공급에는 세대원들이 중복해서 청약을 넣을 수가 있다. 비규제 지역. 특공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특공은 뭐 세대원들이 다 특공에 중복해서 이렇게 지원하면 다 탈락이에요. 이건 알짤 없는 거고요. 일반 공급만 비규제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중복해서 지원이 가능해요. 근데 이것도 규제 지역은 다 안 돼요. 규제 지역은 안 되니까 불인이로서 지금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부 동시 청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부 동시 청약에 대해서는 비규제 지역일 때만 된다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기본은 그냥 본인이 특공 신청하고 본인이 일반 공급을 하나 신청한다. 요렇게 아내가 또 세대원들이 중복해서 신청하는 건 안 된다. 요런 거를 기본으로 깔고 비규제 지역만 예외적으로 세대원들이 일반 공급에는 중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부부 동시 청약도 가능하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정부가 지금 규제를 확대하기 때문에 부동산 초보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걸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예외적인 케이스, 지역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외적인 케이스에는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세대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해당 모델하우스나 지역에 항상 문의하셔서 가능한지 여부를 예외적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규제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요걸 기본으로 까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 전에 비율을 지금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710 부동산 대책 전입니다. 차기 영상 예고를 해드렸죠. 710 부동산 대책에는 다음 영상에는 이게 좀 바뀌어요. 바뀌는데 그건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이거는 기초적인 영상이니까 너무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에는 섞지 않겠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9월 예정인 개정 예정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아니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공분양 국민주택은 특별 공급이 80%, 일반 공급이 20%예요. 민간 분양 민영주택은 특별 공급이 43%고 일반 공급이 57%입니다. 자, 딱 봤을 때도 공공분양은 특별 공급이 많죠. 아무래도 무주택 서민들의 특별 공급을 많이 늘려주는 거고 민영주택은 대형 평수 포함해서 일반 공급이 많죠.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기가 어느 포지션을 가지고 내 집 마련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국민주택 공급비율 공공분양입니다. 자, 710 부동산 대책 전이고요. 30% 신혼부부 특보입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고요. 그리고 20%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자 20%로 공급을 합니다. 15%는 기관 추천이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추천을 받은 사람이고 이 기관 추천은 입주자 모집 공고 분양가가 나오기도 전에 먼저 실행을 합니다. 경기도청이나 서울시에서 노부모 부양 5%, 다자녀는 3명입니다. 생애 최초가 이렇게 있죠. 내가 여기서 어디 공공분양 A23이다. 그러면 어디를 노릴 것인가, 내가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국민주택 공급비율 공공분야를 좀 세분화시킨 건데요. 특별공급은 80%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 공급은 20%입니다. 기관 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도 기관 추천이에요.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60 이하 60 초과인데 이렇게 다 자격 요건이 달라요. 청약통장에 따라서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도 꼭 아까 1순위 요건이 1년이라고 했지만 특공은 다르죠. 특별공급은 6개월 6회도 있습니다. 아까 청약 1순위 1년 12개월 기준으로 보시고 투기과열지역 2년 24개월을 보라는 얘기는 다 이 일반 공급에 대한 이야기였고 특별공급은 다 달라요. 국가유공자 필요 없잖아요. 6개월 6회 그리고 생애 최초는 선납 조건 다 다르기 때문에 특별공급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건표로 한번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돼요. 물량 배정은 아까 보여드렸죠. 그리고 공공분양은 자산과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국가가 무주택자 서민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거나 내가 재산이 많으면 지원 자체가 안 되는 평수들이 있고 특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이 영상에는 그 부분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이런 내가 소득이 높으면 공공분양에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되지 않는다. 이 표를 보시면서 한번 개념만 잡으세요. 세대주 요건은 또 달라집니다. 세대주 요건도 적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무주택 여부는 당연히 다 세대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당첨 선정 방식인데 여기서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관 추천 국가 유공자는 없을 거예요.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중복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30대 초중반이신 분들. 이 두 개가 중복되시는 분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했죠. 특별공급은 인생에 딱 한 번, 딱 한 가지 유형만 신청이 가능하고 당첨되고 나면 그 이후로는 계약을 진행하든 안 하든 특공 끝나버려요. 자, 신혼부부는 신혼 배전표라는 게 있습니다. 배전표로 가고 이것도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거나 제 영상에 공공분양에 대한 영상이 있을 거예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추첨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추첨. 내가 청약통장에 이제 막 가입을 했다. 그럼 무조건 생애 최초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710 부동산 대책으로 생애 최초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 부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공분양은 저축 총액 승부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청약통장을 올해 가입을 해서 월 10만 원을 맥시멈으로 해서 월 10만 원씩 가장 오래 기간 매월 납입한 사람 총액 금액이 막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넘어가면 무적통장이라고 하잖아요. 2000만 원이 넘어가면 무적통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보통 15년 막 20년씩 10만 원씩 부으시는 사람들이 당첨을 많이 됩니다. 저축 총액 승부라는 거. 공공분양 국민주택 얘기하시면서 나 청약 가점이 몇 점인데 이거 당첨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거는 민영주택이에요. 국민주택은 무조건 청약 인정 납입 저축 총액으로 승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기본으로 깔고 특공은 특공대로 이렇게 자격요건, 당첨 조건이 다른 거예요. 청약 가점제는 없다. 공공분양에는 청약 가점제 이런 거는 예치금 이런 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오로지 특공과 저축 총액 인정금액으로만 승부를 본다. 그리고 일반 공급은 무주택 플러스 3년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민영주택 공급 비율을 한번 볼게요.
특공의 비율이 좀 낮죠. 그리고 일반 공급이 높죠. 그리고 대형 평수가 존재하죠. 아까 국민주택에서는 일반 공급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었죠? 60제곱 이하, 60제곱평미터 초과,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예요. 하지만 민영주택에서는 85 이하와 85 초과로 이렇게 다르죠. 여기는 124라든지 40평대 대형 평수가 있다는 얘기고 57%를 일반 공급을 하는데 가점제와 추첨제예요. 여기는 아까 공공분양에서 말씀드렸던 청약 저축총액 승부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영주택을 보실 때 저축총액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예치금과 청약 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신혼부부 20%, 노부모부양 3%인데 이번 710 대책으로 생애 최초가 도입이 됩니다. 이제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도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젊은 분들이 유리해지는 거겠죠. 그러면 파주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는 GTX 초약세가 이렇게 있으면 민영주택들이 나온다고 친다면은 여기에도 이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A23B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민영주택의 생애 최초도 이제 준비할 때입니다. 더 좋아진 거죠? 자, 민영주택은 예치금만 넣으면 돼요. 매달 뭐 얼마씩 이렇게 납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거치형으로 해서 청약통장을 만드시고 일시불로 납입을 하면 돼요.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예치금을 넣으시면 되는데 이 예치금은 거주지 기준이라는 거를 꼭 잊지 마세요. 내가 서울에 거주해요. 서울에 거주하는데 파주 운정 A23블럭을 지원을 한다고 친다면 A23블럭에 파주시니까 250만 원을 예치하는 게 아니라 나의 거주지 300만 원을 예치해야 되는 거예요. 자, 분양하는 해당 분양 모델하우스 지역이 아니라 내가 거주하는 거주지 기준으로 예치금을 충족해야 된다.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공급은 특별공급대로 이런 조건들이 있는 거고 일반 공급은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를 섞게 돼요. 이건 다음 장면에서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이제 청약 가점이 나오게 되고 추첨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 평수는 민영주택을 노리셔야 된다. 자, 청약 가점제입니다. 민영주택의 어떤 부분을 청약 가점제로 한다 그랬죠? 일반 공급입니다. 특별공급은 특별공급대로 다 특공에 맞는 신혼부부 가점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추첨도 있고 특공에 맞는 거는 다 별도로 하는 거고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이렇게 섞여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가점제와 추첨제 적용 비율이 있죠. 투기가열지구는 뭐 100% 가점제, 청약과열은 75, 25, 수도권 내 공공택지는 100%, 뭐 기타 지역은 60%, 이런 일정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비율대로 어느 지역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청약을 하느냐에 따라 비율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달라지게 돼 있고 청약 가점제 요거는 다 공통이에요. 어느 지역이든 청약 가점제는 84점 만점으로 해서 고득점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게 되는데 가끔씩 언론에 나오잖아요. 뭐 하남 가밀지구에 청약 만점자가 나왔다. 뭐 강남 어디에 만점자가 나왔다. 이게 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 수와 가입 기간을 이렇게 32점, 35점, 17점으로 해서 만점, 다 만점 받은 거예요. 만약 청약통장 만점자가 나왔다, 언론 보도가 나온다면 그분은 무주택 기간이 15년이 넘고 부양 가족이 최대 6명이 넘었고 가입 기간이 15년이 넘으신 분이에요. 이러기 굉장히 쉽지 않겠죠? 이런 분들이 만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통 청약통장 84점 만점은 뭐 굉장히 희귀한 거고요. 60점 이상, 그리고 70점 이상만 가도 거의 무적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웬만한 데 다 당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는 청약이 워낙 과열되고 있고 로또 청약이라는 열풍이 불 정도로 청약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갭 차이가 커요. 인근 시세 대비 70%, 80% 청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커트라인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청약 가점을 한번 상세히 살펴보세요. 청약 홈에서도 미리 모의해서 청약해 볼 수 있으니까 청약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 청약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추첨제로 가셔야겠죠. 대형 평수는 특히 100% 추첨제로 가는 데도 있으니까 추첨제를 노리셔라. 1주택자, 유주택자 분들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 1순위로 추첨제는 가능하니까 추첨제를 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생애 최초나 신혼 특공 비중을 늘려주는 것은 청년들에게 이런 가점제가 불리하기 때문이에요. 가점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주택 기간이 이렇게 길어야 되고 부양가족 수도 있어야 되고 가입 기간도 이렇게 길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얘기하는 건데 청년들 30대 청년들 이제 막 결혼한 청년들은
이게 다 해당이 안 되잖아요. 무주택기간이나 가입기간이나. 무주택기간도 만 30세부터 친단 말이야. 그래서 정부에서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 비중을 늘려주는 거예요. 특히 생애 최초를 늘려주는 거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청년들이 좀 더 청약 당첨 기회를 늘려주기 위한 정부의 포섭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천천히 이렇게 한번 청약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고요. 710 부동산 대책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비율은 상관없는데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 요건이 좀 변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710 부동산 대책 차기 영상을 만들어 드릴 건데, 차기 영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30대 초중반 분들은 한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한번 기다려 주세요. 다음 영상은 금촌조리선과 신분당선에 대한 얘기도 할 건데, 그 다음 영상으로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이렇게 준비하세요라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 응원 리플을 남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이거를 다시 녹음을 했어요. 다시 녹음을 해서 오늘 화요일인데 오늘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화요일 되시고 새로운 한 주, 멋진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